제가 오늘 하게 될 설명회는 의학계열 설명회인데 그 부제로 전형별 정리와 입시 결과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의학계열을 그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지금 특기자 전형으로는 선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형별로 정리해서 분류해 갖고 이제 학교별로 특징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수시하고 정시 작년에 입시 결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수시는 저희가 그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정시는 대학이 발표를 해도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대학들이 발표한 게 뭐 평균점, 그 다음에 뭐 70%컷, 80%컷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우리는 이제 알고 싶은 거는 그러잖아요. 끄트머리가 어딘가.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용접하는 중간에 들어오는 애를 발로 막아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끼지 않고 이제 가고 싶은 건데 그래서 지금 정시 전형의 합격 결과는 저희 이제 자체적인 저희 재원생들 또 이투스에 있는 회원들 그리고 저희 입시하는 사람들끼리는 다른 기관들로 같이 이렇게 공유를 좀 합니다. 자기네들이 100% 다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자료들 해갖고 최종 추가 합격자 맨 마지막 선까지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한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합격자로 확인된 학생들로는 거의 마지막 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까지 해서 지금의 학교들의 그 의대에 대한 선호도와 그 점수 분포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기 전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일부 한 5개 대학 정도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고3 학생들이 그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입시 전형들을 좀 변화를 주고 있고 교육부가 웬만하면 승인을 해줘요. 근데 대학들이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학들이 이제 나온 자료들 자세히 보셨잖아요. 3학년 1학기의 비교과를 활용하지 않겠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활용하지 않겠다. 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도 마찬가지로 3학년 내용을 반영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반영하지 않겠다. 근데 3학년이 유독이 좋은 졸업생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표현이 약간 애매하죠.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의 준해서 하고 졸업생들을 준해서 하지만 그 학생들이 3학년 때 한 거는 팩트니까 그거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비교과 영역을 종합전형에서 반영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면접도 지금 대면 면접을 하게 되면은 12월 상황에서도 지금 연말까지 가더라도 대면 면접은 좀 위험하니까 고대가 이제 발표를 했죠. 비대면 면접을 하겠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브라인드 면접을 해라라고 했는데 실제 그건 현실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라인드 면접이 돼버리는 거예요. 브라인드 면접이. 그래서 그 변수가 좀 존재하는 거고. 근데 지금 요거는 실제 고3 학생들 3학년 1학기 비교과를 반영을 하지 않는다. 대학들이 이 사태 때문에 이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실제 그 고3 학생들 3학년 1학기 비교과는 대학들이 원래 잘 안 봤어요. 근데 안 볼 수밖에 없는 게 3학년 1학기 때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게 거의 없죠. 왜냐면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3학년 1학기 때는 대회나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그죠? 동아리 활동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도, 이 진로 활동도 3학년 때는 진로 활동 시간이 없거나 또는 진로 활동 시간이 없거나 하더라도 그 시간에 편법으로 사용을 하고 대학들 알고 있어요. 기존에도 종합전형 할 때 3학년 1학기에 대한 비교과는 활용이 거의 없었고 하기 때문에 빼도 기존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특목고 학생들이에요. 일반고는 그렇지만 특목고 학생들 3학년 1학기까지도 수능 준비를 하지 않고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 자세고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비교과에 집중을 했는데 3학년 1학기가 없어지니까 그 학생들은 좀 종합전형에서 올해 일반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 수능 최저 조건을 낮췄죠. 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3개에서 3등급 3개로 낮췄습니다. 낮췄고, 탐구를 2개합 3이, 2개합 4가, 2개합 4. 탐구는 2개합 4니까, 작년까지는 2개 각각 2등급이었어야 되는데, 1, 3도 가능했던 거로 좀 낮췄던 건데, 그걸 확 낮췄습니다. 3등급 2개. 근데, 이것이 지금 의학결에서 수시에서 이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많은 인원수가 비수도권 쪽이잖아요. 특히 교과전형을 많이 쓰는 것들은 비수도권 쪽인데 거기에 수능 최저 조건을 지금 대학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수능 최저 조건을 낮추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수능 최저 조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신청을 하면은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기는 뭐 4기합 5, 4기합 6 또는 3기합 4, 3기합 5 이런 학교들이 한 등급 정도씩 이러면 4기합 5인 경우는 4기합 6, 4기합 6인 경우는 4기합 7 이런 정도로 낮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전망으로는 수능 최저 조건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낮추면은, 특히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낮추면은 전년도에 합격자들의 내신 컷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신으로만 줄을 세워놓고 수능 최저가 안 된 애들 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를 낮춰나가면 이렇게 제외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더 적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합격자 컷이 뭐 1.5 정도 있었다면 컷이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 최저를 맞춘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내신으로만 교과로만 지원자들을 쭉 줄 세워놓고 수능 최저 조건이 예를 들어 4기합 5다 그러면 4기합 오면은 내신이 뭐 1.0 가장 높은 애들부터 쭉 돼 있을 때 4기합 5 있을 때 예를 들어 1.5등급 정도가 커트라인이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4기합 6 하면은 빠져나가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예를 들면 뭐 1.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시할 때 되게 조심할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면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 이제 의대관이나 강남 하이퍼 학생들의 작년에 교과 전형을 썼던 애, 내신 좋은 애들, 교과 전형 썼던 애들이 작년 수능 성적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한 등급을 낮춰도 안 돼요, 걔는. 내신이 좋은데 한 등급을 낮춰도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4기합 5를 갖다 4기합 6으로 해도 어차피 그것도 못 맞췄어요. 이해되시나요? 결과적으로 작년 기준 데이터로 제가 그래서 다른 기관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내신 애들이 작년 수능 성적으로 한 등급을 낮췄을 때 합격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냐 그랬더니 별로. 그러니까 교과 성적 좋은 애들이 수능이 그 한 등급 차이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조건을 낮춰도 합격자들의 선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근데 지금 수능 최저를 한 등급 낮추겠다는 의미는 고3 학생들의 지금 학습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능 준비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작년엔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별 변화가 없는데 올해 상황이 더 안 좋고 학습 환경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선 한 등급을 낮춘다면 오히려 컷 자체는 더 내려갈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는 판명이 됐는데 더 낮아질지는 의문사항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시 수능 최저 조건을 한 등급보다 낮춘다 그랬을 때
교과 성적의 커트라인이 더 올라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를 참고해도 큰 오차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자기네들 지원했던 애들, 예년에 지원한 애들과 걔네들 수능 성적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한 등급을 낮춰도 입시 결과에는 변화가 없을 것을 아니까 걔네들이 낮추는 거거든요. 그 입학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한 등급 정도 낮추는 거는 입시 결과에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지방대학들은 최저 조건을 낮추는 것에서는 거의 그냥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등급을 낮추느냐, 한 등급을 더 낮춰야 되겠느냐. 근데 한 등급을 더 낮추게 되면 그때는 판도가 달라지죠. 그때는 확실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일부 발빠른 학교들이 교육부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고 다른 학교들은 아직 그 요청을 안 하거나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요 책자는 그 입학 전형 계획안이니까 작년부터 발표한 것들 그리고 올해 3월 달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근데 수시 모집 요강을 지금 대학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어요. 전형 계획안하고 달라진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모집 요강 발표를 했는데 그 모집 요강 발표된 거하고 이 계획안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사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모집 요강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결정이 되냐면 7월 중이라고 합니다. 7월 중.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7월 중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근데 지금 입시 일정상으로 보면 7월 중순 정도에 최종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린 내용 중에서 서울대 바뀐 거는 제가 반영을 했어요. 급하게. 근데 나머지 최저 조건들은 7월 중순에 최종 발표된 거를 보고 하는 게 보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많이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의학계열 수시정시 모집 인원 비교인데 여기 이제 파란색이 있는 수시고 이 분홍색 빨간색 계열이 정시 인원인데 지금 수시하고 정시 인원은 보통 수시 인원이 의찬수 보통 60% 정도가 수시로 모집하고 40% 정도가 정시로 모집을 해요. 다른 의학계열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수시의 비율이 60%가 아니라 거의 78% 정도잖아요. 그리고 78%, 22% 정도인데 의학계열은 수시의 비율이 60%, 정시가 40%, 정시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가 제가 찾아야 되나? 어이구. 이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수시하고 정시하고 일반 학과들을 통칭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하면 80대 2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전체를 본다면 뭐 상위권 대학 위주로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의학 계열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대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상위권 대학, 상위 뭐 15개 대학, 또 메이저 6개 대학 이런 경우로 했을 때 수시하고 정시가 80대 20 정도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수시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갖고 수시에 모집하지 못한 학생들 2월. 그리고 수시 6회 지원이잖아요. 근데 수시 6번을 지원해갖고 어떤 학생이 6군데를 다 붙었어요. 그래서 5군데를 포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추가 합격이 이제 되겠죠. 추가 합격이 됩니다. 근데 이 추가 합격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 10명을 모집하는 어떤 과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 한 5명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5명을 또 발표를 했죠. 추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5명 중에 또 2명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끝까지 가면은 다 10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최저 조건이 아주 높아갖고 그렇게
끝까지 가더라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가면 채울 수 있는데 수시 추가 합격 발표 기간이 짧아요. 짧고 수시 추가 합격은 보통 어떻게 보면 가장 적게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추가 합격 발표를 딱 2번만 해요. 2번만. 그러니까 10명이 5명이 등록 안 했어요? 그럼 5명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2명이 빠졌어요? 2명이 또 등록 안 했어요? 2명을 발표했는데 걔네들이 또 등록 안 했어요. 그럼 2명 다 2월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시 추가 합격 발표를 보통 3차 정도로 끝냅니다. 근데 그 기간이 3차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왜? 발표를 하고 다음날 은행 가서 돈을 내고 4시에 마감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매일매일 발표하면 되는데 대학들은 수시에서 다 모집할 생각이 없어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왜? 수시에 모집 못하면 정시로 넘어가면 정시에서 막상 지원할 때는 뭐 0.5점으로 당락이 좌우돼갖고 0.5점 엄청 커 보이는 것 같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땐 너나 얘나 똑같아. 그러니까 정시에서 우수한 애도 충분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 하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정시 때는 추가 합격 발표를 보통 기본적으로 7차를 하고 7차 끝나고 나면 전화 찬스가 있거든요. 전화로 계속 추가 합격 발표를 해요. 끝까지. 왜? 정시 때 모집 못하면은 2월 말에 추가 모집이 있게 하지만 추가 모집에서 우수한 애들 모집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모집하려고 합니다. 전화 찬스를 끝까지 가요. 근데 수시에서는 끝까지 안 갑니다. 전화 찬스가 아예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조건에 영향이 있지만 수능 최저 조건 없는 학교들이라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조건 없잖아요. 계속 꽤 됐는데 거기 추가 합격 정시 2월 인원수가 계속 나옵니다. 다른 학교는 적지만 근데 2월 인원수가 한양대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그러니까 수시 모집 인원의 한 10% 정도가 넘어갑니다. 최저 조건 없는 학교가. 근데 최저 조건 있는 학교들은 넘어가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평균을 내보면 80대 20이 아니라 80대 20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요. 예. 좀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냥 60대 40. 60대 40. 그러니까 정시 20% 모집에서 정원에 40% 모집으로 거의 인원이 배가 뛰어요. 근데 이거를 학부모님들,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입시를 하시는 일선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요.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수 발표는 정시 모집 시작하는 날 전전날 밤에 나옵니다. 이틀 전에 나와요. 그럼 그 자료를 통계를 내면 원서 줘서 바로 전날 알게 되거든요. 이 통계를 그 다음에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일부 학교는요, 의학계열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의학계열 빼고 전체를 했을 때, 일부 학교들, 대표적으로 여기 뭐 경희대나 외대 같은 경우, 또 서강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대표적으로 서강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 4개 학교들 같은 경우 정시 모집 인원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전체 말고 의학계열을 보면 의학계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 조건이 있죠. 수능 최저 조건 없는 데가 거의 없죠. 전형에서도. 그러니까 수시 6회 지원에다가 최저 조건이 아주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60대 40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3년간의 평균을 보면 40대 60으로 넘어갑니다. 40대 60.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숫자에 오차는 좀 있는데 그냥 이해하실 때 의학계열에서도 정시 모집 인원의 한 거의 40, 50% 정도 는다. 고대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고대 최근 3년간에 보면 3년 동안에 정시로 2월 된 인원수가 13명 모집에서 25명, 15명 모집에서 15명에서 28명, 아니다.
15명에서 28명. 그 15명 모집에서, 아니, 15명 모집에서 38명. 30명. 이 고대 정시 모집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15명 모집인데 12명, 13명, 12명, 23명. 아니, 원래 모집할 인원보다 거의 2배가 넘죠. 작년 같은 경우는 2배가 뭐예요? 엄청 많이 넘어갔습니다. 고대는 수시 전형이 논술도 있지만 수시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1단계에서 3배수 또는 5배수였어요. 그죠? 정원의 3배수 또는 5배수 1단계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켰는데 걔네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갖고 충족했지만 걔네들이 옮겨 타다가 거기에 횟수에 못 맞춰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월 되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시를 보긴 하지만 수시에서 의학계열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수능이 매우 중요하다. 수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조건, 수시를 바랐을 때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는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전형으로 인원 비교한 건데요. 의대만 좀 비교해 볼게요. 의대 교과 전형 25%, 그 다음에 종합 전형 31%, 31%, 논술 전형 뭐 5%. 논술은 모집하는 게 거의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내년에는요, 논술을 모집하는 대학이, 의대 논술을 모집하는 대학이 더 줄어요. 그리고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38%. 그럼 전형별로 비교하면은 정시 수능이 제일 많죠. 예. 뭐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예. 여기서 세 번째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합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 이 얘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 수시인전 뒤에 입시 결과를 발표한다 그랬는데 입시 결과를 얘기할 때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들은 예를 들면 뭐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80에 비교과 20 일괄 전형이죠. 일괄 전형이니까 내신하고 비교과는 출결 봉사니까 그냥 내신으로만 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줄 세워놓고 수능 최저 조건을 세계 1등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원자들을 쭉 배웠는데 최저 안 된 애들을 다 지원해내서 뭐 중간중간 지원해갖고 커트라인이 여기 잡혔다. 네, 이런 겁니다. 근데 대학들이 이제 발표하는 게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들이 발표하면 대학의 입시 결과 자료를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합격자의 평균. 그 다음에 합격자의 70% 컷, 80% 컷, 90% 컷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평균을 발표하거나 70% 합격자들 70% 컷을 발표하거나 또는 뭐 80% 컷, 90% 컷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용어들은 학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거는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합격자들의 점수 분포가 합격자 중에 점수가 제일 높은 애와 제일 낮은 애가 있어요. 그죠? 낮은 애가 있으면 합격자의 평균 그러면 예성적과 예성적의 중간 아닙니다. 항상 어디쯤에 형성이 되어 있냐면요. 예성적과 예성적의 3분의 1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3분의 1선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지원자들의 분포도 그렇고 합격자들의 분포는 항상 이런 호리병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쭉 늘어지고 이 밑에는 숫자가 적어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등분 했을 때 제일 높은 애와 제일 낮은 애 위에서 3분의 1 정도 선이 평균 성적이에요. 평균 성적.
근데 이 평균 성적을 발표하지 않으면 학교마다 보면은 합격자들의 70% 컷을 한다. 80% 컷을 한다. 90% 컷을 한다. 예, 이것이 뭐냐면 그 학생들의 성적으로 90%에 해당되는 성적으로 80%에 해당되는 등수로 해서 90%에 해당되는 80%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성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등수로 해서 잡아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 컷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 80%. 요것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도 평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발표한 자료가 수시 성적 발표하는 자료가 합격자들의 평균이나 70% 컷, 80% 컷, 99% 컷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학교마다 자기네의 그 수치를 쓰는 거는 평균에 유사한 것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럼 그 성적은 합격자들의 컷이 뭐 1.4등급이다. 그럼 1.4등급이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합격자들의 1등급은 있다고 치면 끄트머리는 유동이 매우 큽니다. 왜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뭐 합격자의 평균이 1.4다. 1.4면 1하고 1.4하고의 차이만큼 그냥 더해버려요. 더한 것이 문 닫고 들어가는 성적일 것으로 추정을 하면 대략 맞습니다. 대략 맞아요. 의학 결과 1등급 때에 발표된 경우는 대부분 이렇고요. 이것을 확인하면 이게 다른 학교보다 한양대학교가 입시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하거든요. 홈페이지에 발표한 거는 합격자의 평균, 뭐 이런 평균이나 몇 프로 컷 하는데 저희 입학처에서 입시 관계자들 또는 고3 진학 담당자들한테 내부 설명회를 할 때 전 데이터를 보여줘요. 대신 핸드폰이라 사진을 못 찍게 하긴 하지만 필기도 못하게 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다 하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 컷은 어떻게까지 가? 그럼 걔네들의 점수 분포를 경희대 같은 건 점을 찍어서 좀 보여주고요. 점을 찍어서 보이고. 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고 점수는 몇 등급인데 평균은 몇 등급이고 평균 등급. 최종은 몇 등급 학생이 합격사례가 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 1.0과 평균 점수에 플러스를 하면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지방의학계의 교과 전형에서도 얼추 맞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전형 방법을 보시면 가천대, 가톨릭안동대나 강원대, 경상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괄 전형이고 여기 건양대나 계명대나 고신대 이런 학교는 단계별 전형이에요. 단계별 전형.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 입시를 볼 때 교과 전형에서 일괄 전형하고 단계별 전형하고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이 있을 때 비슷한 수준의 학교라고 친다면 비슷한 정도의 선호도를 갖고 있는 학교를 친다면 합격자의 성적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단계별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강원대다. 내신으로만 줄 서놓고 체제 안 된 애들을 빼요. 그럼 극단적으로 원서 내내 중에서 제일 바닥인 애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체제를 맞추면. 근데 이런 경우는 1단계 3배수예요. 그러면 건양대 14명 모집인데 한번 200명 지원했다. 14명 3배수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수능 최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14명의 3배수 42등에서 일단 끊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최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단계별보단 일괄 전형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표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강원대가 의대를 모집을 해?
올해부터 모집합니다. 전체 49명을 모집해요. 수시정시 합쳐갖고. 근데 저희 책자에는 없어요. 왜 없냐면 전형 계획안을 발표했을 때, 작년에 발표했을 때, 그러니까는 의대 모집을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학부에서. 작년 10월 말에, 제 기억으로는 10월 26일 날 교육부 승인이 떨어졌어요. 의대 모집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어요. 49명 승인이 떨어졌는데, 그 49명을 수시정시 몇 명씩, 수시에서 어떤 전형을 몇 명씩 할지는 올해 3월 말에 결정됐어요. 3월 말에. 제가 우연찮게 어떻게 연이 돼갖고 강원대학교 그 의대 부학장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야, 수시하고 정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내 의견을, 몇몇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죠. 의견을 물어보러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형을 어느 전형을 했으면 좋겠다. 최저 조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자문을 좀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적정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일 관리하는 게 제일 좋겠다. 예. 근데 강원대가 학부에서 의대 모집을 하지 않다가 올해 새롭게 모집을 하잖아요. 이거는 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6장 쓸 때 한 장 정도는 무모하게 쓰셔도 돼요. 그거는 뭐냐면 전형이 신설되면 상위권 대학에서 전형이 신설됐을 때 보통 신설된 해와 그 다음에 한 2년, 1년 내지 2년 정도는 합격선이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비슷한 학교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요. 월등히 낮아요. 입시 결과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좀 보면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또 이런 학교를 조심해야 되는데, 가톨릭 관동대학교, 이거 모집인원이 한 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21명이 이게 잘못됐네요. 21명. 21명. 근데 가톨릭 관동대학교 21명인데, 저기 책자를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근데 교과 100%고 최저 조건이 세계합 4.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의대 선호도 중에서 가톨릭 관동대 선호도는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가장 낮아요. 가장 낮습니다. 낮아요. 선호도상으로 가장 낮습니다. 정시 때 합격 입시 결과도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는 조심해야 됩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내가 수시에서 분명히 끝내고 싶어. 나 떨어져도 난 의대는 꼭 가야 될 거야. 마지노선으로 여기를 다 써요. 그래서 입시 결과로 쭉 보면은, 지금 여기 뭐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는 없었지만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뭐 이런 학교들만 비교했을 때 합격자 커트라인이 월등히 제일 높아요. 월등히 제일 높아요. 작년에 입시 결과의 커트라인은 1등급 초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안정권으로 안정을 가톨릭 간동 써놓고 나머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애는 일단 등록을 해놔요. 걔가 계속 다닌다고는 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저 가톨릭 관동대 예를 든 건 뭐냐면, 의대 계열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다고 생각되는 학교는 학생들이 몰려버려요. 입시 결과가 높습니다. 정시 때도 똑같아요. 종이 배치표 만들면요. 종이에서 만들면 어느 대학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과, 그 대학의 선호도가 제일 낮은 과 있잖아요. 종이 배치표로 이렇게 놔요. 놨을 때 대부분 그 극단적인 사례로 보면 이런 거죠. 사범계열, 자연계에서 농대계열 선호도가 낮아요. 그 종이 배치표라면 이렇게 제일 낮습니다. 근데 입시 결과 확인해 보면요, 가장 낮게 위치되어 있는 학과들의 커트라인은 항상 중간 내지 중간 위에요. 그 대표적인 게 서울대학교 사범대하고
서울대 사범대 커트라인이 중간 정도 갑니다. 근데 이거는 여담이지만 서울대 정시는 투과목을 필수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투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 중에 투과목 선택 학생들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합격 커트라인이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은 애가 붙었다는 얘기를 주변에 듣게 될 겁니다. 야, 그 성적으로는 뭐 중대도 힘들 것 같은데 서울대 붙었다고? 아이, 너 거짓말하지 마. 근데 걔는 투과목 했어요. 작년에도 여기 지점에 있던 학생들 중에 서울대 붙은 애 중에 서성한 라인 정도로 딱 적절해 보이는 학생인데 거기는 추가 합격으로 저 뒤에서 붙었고 최초 합격은 서울대가 됐어요. 서울대가, 사범대가. 그러니까 투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시에서 보험을 들 수 있는 서울대를 보험을 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아닐까.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거 있냐고요. 작년에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대 붙은 애, 정시대 붙은 애 등급이에요. 정시대 있는 사범대 붙은 학생 성적이에요. 공대 붙은 애 성적은 좀 더 특이해요. 예, 좀 더 특이합니다. 예. (3, 1, 3, 2, 4예요. 등급으로 4등급이에요. 공대 붙었습니다. 제가 무슨 과를 얘기 안 할게요. 예. 아니면 그 과는 항상 그 과가 해마다 계속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특징은 하나 있죠. 서울대는 반영할 때 어떻게, 정시대 반영할 때 이거는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 감점이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근데 탐구는 곱하기 0.8을 해요. 수학 성적이 좋은 애라면. 그리고 탐구는 또 이게 뭐냐면 변환 편입점수를 쓰죠. 변환 편입점수는 건 과목별로의 유불리를 좀 상세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뜻은요, 뭐요?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를 100분위에 의한, 성적표 표준 쓰는 게 아니라 100분위에 의한 표준 점수를 쓴다. 과목의 유불리를 상쇄시킨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100분위의 간격에 따른 표준 점수의 간격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등급이다. 3등급의 100분위가 3등급은 100분위가 77까지지만 100분위가 85가 나왔는데 100분위 85인 애하고 1등급 맞은 100분위 96인 애하고 100분위 10 차이지만 성적표는 190의 표준 점수는 엄청 차이 나는데 그거를 한 30% 정도 확 줄여버려요. 거기다가 또 20%를 줄여요. 탐구의 영향력을 엄청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율을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수학이 1등급이죠, 얘가. 곱하기 1.2죠. 그러니까 다른 게 좀 저기에도 서울대는 역대에서 서울대하고 대표적으로 서울대하고 서강대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정시 반영 비율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아시겠지만 한양대는 정시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47%잖아요. 46.7%. 네, 그 정도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수시 얘기했을 때 가톨릭 간동대 같은 학교는 입시 결과에서 나온 자료가 그거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이따 뒤에 보실 때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할 때 그게 아닙니다. 대학 발표자로 실제 맞습니다. 올해 상위권 의대, 메이저 의대 중에서 수시에서 정말 상향 지원을 하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상향 지원. 난 내신이 2등급인데? 일반고 2등급인데? 예, 메이저 의대를 공략해볼 학교가 있습니다. 내신이
지금 자사고에서 3등급이 넘어가는데 메이저들 공략할 게 하나가 있어요. 고대. 고대가 학교 추천 전형. 그러니까 고대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정원의 4%예요. 그죠? 한 학년이 300명이라면 4%가 12명을 지원할 수 있어요. 고대를 추천 전형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은 다음에 쓰게 되면 학생부, 면접, 서류. 근데 잘 보세요. 뭐죠? 작년에 단계별이었는데 단계별로 했을 때 1단계 통과하는 게 교과로 내신으로 작년에는 1.09 정도에서 끝났어요. 1.1도 떨어졌어요. 1단계 3배수를 떨어졌는데 올해는 단계별이 아니에요. 그냥 줄 세워요. 지원한 애들은 다 면접 봅니다. 이성적으로 줄 세워놓고 최저 조건을 충족한 애를 다 빼버려요. 근데 아까 고대 최근 3년간 수시에서 2월된 인원수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땐 일반고 학생들이 서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특목고 학생들이 서류가 좀 강하다 하더라도 전 일반고 2등급까지 특목고 한 3.5등급까지는 저는 지원시켜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추천을 해준다면. 최저 조건 매우 높아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2개 평균입니다. 4개와 5등급이에요. 4개와 5등급. 그렇기 때문에 고대는 메이저 의대를 가장 한번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조심할 거는 뭐냐면요. 추천 전형이 작년에는 고3들만 추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올해는 졸업자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재수생들 부모님 있다는 작년에 내가 놓쳤다라면 한 장 정도는 그냥 던질 때 고대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 대학들의 설명은 쭉 됐는데 지금 보면 이 동국대 경주 교과 전형 영어 2등급에 국수, 과학 하나, 세계학 4등급. 세계학 4등급가 112고 영어 2등급이면 돼요. 그죠? 그럼 4개 하면 6이니까 112이면 되는 거죠. 그죠? 최저 조건이 의학계열직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에요. 4개를 반영하니까. 근데 탐구 한 과목 반영이고. 근데 동국대 경주예요. 서울에 없습니다. 그죠? 경주에. 16명 모집에. 근데 입시 결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학 발표도 그렇고 입시 기관들 저희도 그렇고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합격자 평균이 1등급 후반대. 대학이 발표했을 땐 최근 3년간에서 보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2.3등급인가로 발표한 해도 있어요. 합격자 평균 등급이. 내신으로 줄 세워놓고 최저 못 맞힌 애를 빼고 최저 맞힌 애들 중에서 쭉 하다 보니까 최초 합격자는 1.0 가까운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옮겨 탑니다. 근데 이거는 또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 우리나라 지역 쪽에 보면요. 의대 합격자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요. 의대 선호도 가장 높은 지역은 여기 수도권이에요. 특히 서울 지역. 근데 지방에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 경상도예요. 근데 또 하나, 의대가 제일 많이 모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도 의대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대구에만 해도 경북대, 계명대, 대가대, 영남대, 부산에만 해도 부산대, 인제대, 동아대, 고신대 쭉 엄청 많습니다. 경상대 이쪽 진주에 있고 요 경주에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 지역 학생들이 수시에서 쓰기는 하지만 이 지역을 써요. 안정권을 쓰는데 내신으로 경주 붙는 애들이 중복 합격을 많이 하면은 안 가요. 최초 합격 선에는 항상 높은데 추가 합격은 매년 그렇습니다. 그냥 쭉쭉 빠져나갑니다. 쭉 빠져나가요. 근데 그거 반대로 이쪽 지역은요.
이쪽 쪽은 선호도가 있긴 있는데 높지가 않고 또 학교도 많지 않아요. 그 중복 합격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안 돼요. 왜?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원광대 해봐요? 근데 원광대는 또 이 종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옮겨 탄다 그래도 옮겨 타는 게 상대적으로 어디가 확 빠지는 경우가 없긴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구멍 형태가 나기 때문에요. 저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안정권으로 쓸 거면은 동국대를 좀 공략해보자. 근데 동국대는 의대뿐만 아니라 한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제가 작년에 설명해 들었던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작년에는 제 얘기 듣고 쓰신 분은 되게 저 욕했을 거예요. 작년에 동국대 한의대는 역대 최고로 폭등했습니다. 왜? 내가 매년 해도 안 되다가 한 3, 4년 정도 이렇게 계속 초질간 밀고 가면 3, 4년 정도 지나서는 좀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들으시면서요, 그 정시 때도 수시 임박해서 그렇고 정시 임박해서 그렇고 제가 여기는 꼭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설명해 들을 때는 근데 클릭할 때는요 절대 안 믿어요. 제 뜻대로 안 하세요. 이렇게 제 뜻대로 따라가고 한 장 정도는 그렇게 과감하게 던지신 분들 중에 되신 분이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을 걸. 근데 올해 또 한번 우겨보겠습니다. 아까 강원대 앞에 우겼죠, 제가. 그리고 지금 쭉 가는데 지금 이 학생들 교과 전형에 비해서 좀 조심한 학교들이 있어요.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순천향대하고 을지대. 의대 중에 지방 3령이라고 하잖아요. 메이저 의대 바로 다음 라인 정도에 지방 국립대보다 선호도가 약간 더 높은. 그러니까 이 지방 3령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이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학은 지방에 있는데 대학병원이 수도권 서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선호도가 높은데 그 학교들 중에서 순천향대하고 을지대가 최근 입시 결과가 대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커트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순천향대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내신 일괄로 해갖고 최저 조건이 적용되는데 이게 최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 3등급 대가 붙었거든요. 2, 3등급 대가 3등급 넘은 애들도 붙었어요. 근데 점점 커트라인이 올라가더니 최근 2년간의 커트라인은 1.35 전후예요. 1.35 전후.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상승폭을 한번 타면은 잘 안 꺾입니다. 을지대는 전형을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순천처럼 똑같이 일괄 전형이었는데 여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단계별로 바꿨어요. 1단계 5배수로 한 다음에 면접.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뽑다 보니까 요새 의사의 소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강조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면접의 필요성을 느껴갖고 면접을 집어넣은. 근데 참 운도 없죠. 하필 올해 면접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 전형을 바꿔갖고. 하여튼 근데 요 두 학교는 특히나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계속 전형인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거죠. 인제대가 교과 전형 중에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우수한 애들이 다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최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었을 때 1단계 통과 내신이 1.0이 떨어지기도 하고 작년에 1.0이라가 떨어졌어요. 저하고 상담했던 학생 중에 내신 1.0인데 1단계 통과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다니던 학생이 고3 때는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붙었어요. 걔가 내신이 1.09예요. 근데 1.0이 떨어졌는데 1.09가 붙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1단계, 올해는 1단계가 교과 100이죠. 근데 작년에는 교과 100 플러스
서류가 있었어요. 10%가. 서류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1.0이 떨어지기도 하고 1.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에 인제대 1단계 통과 컷이 고대 의대 1단계 컷하고 거의 유사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단계 그냥 내신으로만 줄 세워요. 줄 세워요? 그러면 컷이 더 올라갈까? 예, 제가 지금 추정하는 거는 컷은 1단계 통과 컷은 1.34 정도로 1.34 그러니까 1.5 정도까지는 저는 지원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신이. 왜? 작년에 이게 없기 때문에 수능에 약한 학생들이 과감하게 지원했다면 올해는 이것 때문에 지원하기가 매우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대는 작년에 입시 결과보다는 대폭 낮춰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교과로만 뽑는 의대는 별로 없어요. 그죠? 앞에 가천대 있었죠. 가천대. 인하대 있습니다. 인하대. 근데 가천대는 인하대 내신으로만 뽑는데 수도권의 의대인데 예, 합격자 2등급 안쪽이면 쓰세요. 2등급 좀 넘어? 2등급 초반이야? 그래도 이거 되면 쓰세요. 체제되면. 예, 의외로 합격자 커트라인은 내놨습니다. 합격자 평균으로는 뭐 1.3에서 1.5 정도로 해마다 발표가 되는데 가천대하고 인하대가 발표되는데 커트라인 상으로 봤을 때는 2등급 전후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 인하대는 2등급 전후 정도. 2등급 초반까지도 써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남대, 전북대, 지방에 있는 조선대 이렇게 전남, 전북, 조선대 같은 경우 요 학교들 같은 경우 모집 인원 엄청 많습니다. 아니, 다른 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모집 인원이 엄청 많죠.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교과제 모집 인원 많습니다. 최저 조건 전제하는 일괄 전형이에요. 일괄 전형입니다. 작년에는 조선대가 폭등을 했어요. 조선대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 두 대학은 폭등 안 했습니다. 예, 최저 맞춤은 붙어요. 근데 조선대는 작년에 대부분 엄청 폭등했습니다. 근데 폭등이 오래간만에 했어요. 오래간만에 폭등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인터넷상으로 다 공유가 돼 있어요. 작년만 폭등했다. 근데 작년만 폭등했다가 작년에는 폭등했다. 그럼 올해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네, 조선대는 올해 미달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대는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네, 이렇게 있는 교과 전형 저희인데 다 일괄 전형입니다. 치대는요 다들 똑같은 입장이지만 의대보다 치대 선호도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확실히 떨어져요. 근데 정시 때보다 수시 때는 더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내가 수시 때 의대 생각하는 학생들이 치대로 수시는 잘 안 써요. 수시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입시 결과는 의대보다 치대가 많이 떨어져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학교라면 교과 전형일 때 같은 학교면 0.5등급 이상 떨어집니다. 0.5등급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대는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의대는 제가 교과 전형 얘기할 때 의대 치대 일괄 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다면 의대 치대 적극 공략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의학계열이지만 한의대 수의대는 의대 치대보다 커트라인은 더 높다. 선호도는 의대 치대인데 왜 의대 치대보다 한의대 수의대 합격선이 더 높을까? 최저 조건이 낮아요. 최저 조건 낮아요. 최저 조건 낮습니다. 낮고 그 지역에 이게 한의대하고 수의대는 대부분 지방이잖아요. 그 지역의 학생들이 최저 조건을 의치대 쪽까지 맞출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요. 여기에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오는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 전형일 때 너무 그 너무 안정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의대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의대, 강원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근데 보시면 다 알겠지만 일괄 전형인 학교들이고요. 체주 조건 다 존재하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보다 더 낫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합 전형인데 종합 전형에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 최근의 경향들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제가 부모님들하고 얘기하거나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또 입시를 한다고 하고 입시 설명회 하시는 분들, 특히 대치동에서 하시는 분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석에서 얘기하면은 저하고 의견이 같아요. 근데 설명회 할 때는 저하고 의견이 많이 달라요. 설명회 할 때는. 특히 교육청이나 EBS에서 설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사석에서 나오고 이게 똑같은데 설명회 할 때는 저하고 의견이 달라요. 설명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하시냐면 부모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으로 설명을 해요. 종합전형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종합전형 설명회를 안 하고 입학사정관 전형 설명회를 해요. 2015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닌 종합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를 하면은 항의 질문이나 이의 제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설명회를 하면 부모님들이 갸우뚱하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입학사정관 전형과 종합전형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교회 활동 못 쓰죠. 학생부에 못 써요. 학생부 외에 있는 거는 반영 못 하죠. 이게 제일 커요. 이게 크다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요. 평가 요소 중에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유명무실한 거예요. 근데 종합전형 설명하면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종합전형 설명이 아니라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전공 적합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으로 전공 적합성 만들어내기가 힘들잖아요. 특목고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교 밖의 활동을 해서 만들어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학교 안의 활동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우열을 예를 들면 이거 있는 애들 학교 안에서 활동 중에 이거를 특이하게 하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10명 모집하는 애들 중에 이것으로 선발될 수 있는 한두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학들은 이거를 얘기하긴 하지만 이거로 선발된 애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 종합전형 얘기하면 자소서를 강조하는 설명에 듣다가 나오세요. 자소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 밖의 활동, 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갖다 어떻게 해나가야 되잖아요. 표현을 해줘야 되고 언급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평가 자료로 활용이 돼요. 평가 자료로. 근데 종합전형을 하니까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추세가. 자소서를 아예 받지 않거나
받지 않거나 고대나 성대처럼 자소서를 선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럼 자소서를 선택하는 학교에 자소서를 냈을 때 안 냈을 때 합불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에 대한 근데 자소서는 거기다가 자소서를 내는 학교면 자소서에다가 나 떨어뜨려 주세요라고만 쓰지 않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 학생부에 있는 내용으로 그 학교를 지원하기에 너무 부족한 학생인데 자소서 잘 썼다고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자소서는 지원할 만한 충분한 교과, 비교과가 되는데 자소서를 너무 성의 없게 쓰거나 거짓말을 쓰는 경우 그거는 떨어져요. 성의 없게 쓴다는 거는 천자 쓰라 했는데 한 줄 쓰네. 그런 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쓰는 놈인데 예전에 그 과거에서 내신이 1등급 초반인 놈이고 올림피아드에서 국내 국제에서 올림피아드 상도 받았던 놈인데 자소서에다가 딱 한 줄 썼어요. 진짜 다. 지원 동기 진로 희망.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고 가장 우수한 학교에 지원합니다. 끝. 아니 그렇게 쓰는 애도 있다니까. 그리고 거짓 쓰는 애들. 쓰지 말아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 학생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느꼈다. 어떤 의지가 생겼다. 이런 정도만 쓴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입사관 이거 종합전형은요. 종합전형은 모든 대학의 종합전형 설명에 종합전형 책자를 딱 보세요.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딱 한마디가 있어요. 모든 대학의 설명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그 얘기가 안 들어와요. 학교생활 충실자.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합격자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생활 충실자. 근데 학교생활 중에 제일 많은 게 차지하는 게 뭐예요? 수업시간이죠. 네, 내신입니다. 종합전형의 합격자들을 보면요. 지금 일반고건, 특목고건 종합전형 합격자 내신으로 끊어요. 이때보다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월등히 올라갔습니다. 월등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 걸 중간 기말고사 본 교과 성적 말고 또 하나 뭐 있죠? 수행평가. 그게 세특이죠. 그러니까 세특. 자기가 발표했던 것들 또는 보고서 낸 것들이 충실하게 기록돼 있으면 돼요. 나머지 그 학생회 활동이나 자율활동, 학생회 동아리 활동, 뭐 진로 활동은요. 학교생활 한 애들 보면은 다 똑같아요. 제가 1년에 학생부를 정말 몇천 개를 봐요. 보는데, 예, 우수한 애들의 그 상체 활동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면 상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어? 예, 대학이 발표한 거 잘 보세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언론사 인터뷰한 거,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뷰한 거 잘 보세요. 상에 대해서는 보통 한 학기에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 한 개 내지 한두 개 정도면 충분히 우수하다. 예, 서울대 표현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기재하죠? 상은 한 학기에 기재 못하죠? 예, 한 학기에 하나만 있으면 얘는 우수한 거예요. 그게 발표가 되면,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고3 애들이, 아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애들이 고3일 때, 작년이죠? 대학교 고3일 때, 작년 중학교 2학년 애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올해 중3 애들부터 적용돼야 될 내용이 상을 한 학기 하나 기재한다. 그때는 정확히는요, 상 기록을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그게 발표된 순간 그 해의 고3들의 합격자들의 학생부를 보니까 상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전형을 얘기할 때는 일단 내신. 근데 일반고는 일반고로 또 특목고는 특목고로 그 학교의 상대적 순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합전형에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몇 개의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유독이 일반고 학생들의 1단계 합격자 또는 최종 합격자가 유독이 적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일반고와 특목고에서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특목고의 비교과 활동 위주로 선발이 됐던 학교들. 대표적인 학교가 가천대. 가천대,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경희대. 가천대, 경희대. 가천대, 경희대. 그리고, 이 고대는 좀 애매해요. 계열 적합형이 보면은 반반 정도니까. 하여튼, 일단 유독이 심한 거는 가천대, 경희대, 그리고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아주대. 그리고 쭉 내려면 울산대, 그리고 한림대. 체크하셨나요? 네. 서울에 있는 경희대. 중앙대 요 탐구역. 중앙대다. 서울에는 경희대하고 중앙대 탐구역. 중앙대 다빈치는 특목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훨씬 합격사례가 많습니다. 경희대, 중앙대 탐구역.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는 가천대하고 인하대. 가천대 아주대. 그리고 이제 저쪽 강원도 이제 한림대. 이런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합격자들의 분석을 보면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가 정말 적어요. 적다는 얘기는 어떤 애는 없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네오네센스,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중에서는 일반고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던 해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일반고 학생들이 좀 이 평가 절하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일반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요. 종합전형인데 좀 공략하기가 좀 쉬운 학교가 좀 있습니다. 종합전형인데 공략하기 쉬운 학교. 앞으로 가보면 종합전형인데 이제 공략하기 쉬운 학교는 일단 이 강원대는 신설이죠. 강원대 신설인데가 어떻게 알았죠? 일단 한번 써보시라고. 저는 입시 경험상 그렇습니다. 종합전형일 때 좀 일반고 학생들이나 학생들은 차별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들이 훨씬 더 많은 사례. 이 단국대는 작년이 일괄 전형이었는데 올해 단계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좀 미지수가 되겠지만요. 동국대 참사랑 전형. 그리고 또 하나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전형. 미래캠퍼스. 연대 원주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미래캠퍼스로. 그래서 보면은 동국대, 순천향대, 연대 미래캠퍼스, 그리고 원광대. 그리고 이제 중앙대 다빈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 사례도 있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사례가 유독이 많은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화여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입시에 대해서 제일 제가 자신 없는 데는, 분석이 안 되는 데는 두 학교가 있어요. 이대하고 성대요. 이대하고 성대는 설명의 내용과 설명의 착자와 합격자들의 저기가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대하고 성대는 제가 설명회 때 잘 언급을 안 해요. 자신이 없어갖고. 왜냐면 저는 주로 대학들의 입시 설명회, 대학교의 발표 자료, 그리고 합격자들 분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하는 얘기는, 야, 네 설명회 드리면 그 대학교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자신이 없는 학교는
이대하고 성균관대학교는 설명회 때나 입시 자료와 그 해의 합격자들의 분포를 보면은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그냥 모른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대는 근데 그건 경향이 있습니다. 이대의 경향은 최근 2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사례가 많이 늘었어요. 일반고 사례가. 근데 그 일반고도 이 강남권이나 뭐 자사고 쪽, 자공고 이런 학교들이 아니라 수도권 위주가 아니라 지방에서도 합격 사례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가 안 잡혀요. 예. 치외과 그 종합전형 치외과에서 이 한번 공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하고 상담하다면 잘 이 동의를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강릉 원주대 해남인재 전형 이건 정말 그 종합전형의 성격을 제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요. 관대하다는 얘기는 일반고 한 2등급 정도까지 특목고 같은 경우 자사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목 같은 경우 대략 한 3등급 중반까지는 뭐 이 1등급 때 1.02 학생하고 그 차별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충족한 거를 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학생이라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대표적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강릉 원주대 그리고 작년에 당국대 천하연대 이게 강릉대하고 여기 원광대 이 두 개 학교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합니다. 제가 치대를 치대에서 좀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학교란다면 저는 강릉 원주대하고 원광대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의대 이 종합전형은요, 종합전형은 저는 잘 안 써요. 의학계를 쓰는 학생들한테 한의대 종합전형은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입시 결과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거는 입시 결과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의대, 치대 쪽의 교과 종합에서 붙은 학생들이 한의대 종합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격선이 비교과가 의대, 치대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불안해하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동국대하고 원광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대, 치대보다 낮게 형성되는 학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가천대하고 경희대 종합전형은 종합전형 아까 의대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예, 여기는 의대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의대, 치대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매우 높은 학교라 지원이 좀 저는 꺼리기도 합니다.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수의대 종합전형은 일반적인 종합전형과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여기는 제가 요거 서류 플러스 교과인데 여기는 제가 지원할 때 항상 내신 1.3등급 넘어가면 잘 안 씁니다. 1.3등급. 근데 1.3등급이 붙고 떨어지는 딱 경계선인 것 같습니다. 한의대 중에서, 수의대 중에서 가장 센 학교. 제가 가장 세다는 학교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서울대 합격자보다 교과 수준이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수의대 일반 전형 또는 지역균형을 학교 추천하고 비교하고 일반 전형을 자기 추천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대 합격보다 더 어려운 게 건국대. 그래서 건국대를 수의대를 쓸 거라면 오히려 서울대를 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수의대가 좀 독특한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도 그렇고 정시 전형에서도 그렇고 수의대는 가장 합격자들의 교과 비교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이 가장 낮은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입시하면서 쭉 찾아왔더니 80년대 학력고사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학력고사 때부터. 제가 찾아본 거로는 87학번 서울대 수의대 예상 지원선. 그때는 학력고사니까 점수 딱 몇 점 이렇게 딱 선을 긋잖아요. 거의 대부분 맞아요. 맞는데 서울대 수의대 그때 언론 저기에서 봤을 때는 서울대 수의대 지원 가는 점수 학력고사 340점 만점일 때 280 전후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그때 합격자 제 친구놈이 재수하려고 종로학원 재수 원서 넣고 재수하려고 거기 하고 거기 쓴 건데 그 학생 점수가 40점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만나는데 놀려요. 야, 너 문 닫고 들어가서 지금도 수의사 잘하고 있잖아.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닥이 아니라니까 내 밑에 많다니까. 근데 그 친구 얘기를 항상 무시했는데 입시를 하다가 보니까 그 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대 수의대는 정말 독특해요. 겁이 나서 안 쓰는 것 같아요. 겁이 나서. 그리고 매년 올해는 수의대 정시 모집을 하지만 수시에서만 모집할 때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수가 많게는 지금 2월 되는 인원수가 수시에서 34명 모집인데 많이 2월 될 때는요. 얘네들이 3분의 1, 11명 넘게가 2월 됩니다. 11명 넘게. 여기는 체제를 못 맞춰서 2월 됐다고 쳐도 예를 들면 11명이 2월 된 걸 예상하면 얘네들 9명이 체제를 못 맞춰서 9명이 다 2월 됐다. 체제가 없는데도 2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대 수의대는 실제 합격 결과를 보더라도 건대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논술 전형은 지금 논술 보는 학교들이 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44명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여기서 또 빠지죠. 의대 논술 모집은 계속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치대는 경북대, 경희대, 연세대, 한의대, 경희대만 뽑고요. 건대, 경북대. 지금 논술로 제가 의차를 공략한다, 특히 의대를 공략한다 그랬을 때, 요 논술로 의대 뽑는 학교들 잘 보세요. 가톨릭대, 경희대, 아주대, 울산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지금 울산대는 이게 말이 있는 지방이지만 수도권 대학이라고 보셔야죠. 메이저 대학. 근데 경북대하고 연세대 미래는 수도권이 아니에요. 수도권이 아닙니다. 완전 메이저 의대의 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고 메이저가 아닌데 의대가 논술을 본다. 경북대, 연대, 미래. 이 두 개 학교는 적극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논술 전형 중에서도. 예. 실제 합격자들 상황을 보게 되면 논술이 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합격 사례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경북대는 의대, 치대, 수의대가 다 논술을 보죠. 근데 경북대는 논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AAT라고 하죠. AAT라고. 실제 이런 학생도 있어요. 지금 연세대가 논술을 모집하지 않는데 연세대 논술 모집할 때 연대를 논술로 의대를 붙은 학생이 경북대 논술을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의대 논술, 자연계 논술과 경북대학교 AAT는 달라요. 뭐냐면 경북대 AAT는 수능과 논술의 중간 정도. 내신에서 우리 주관식 문제 있죠. 주관식 풀이법.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연습을 한 학생들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논술 쓸 때 의학계열이 아니어도 논술 쓸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논술로 내가 대박 쳐봐야지. 근데 논술 합격률은 되게 낮습니다. 애들이 다 쓰고 저기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 몰려요. 잘 안 써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연대 미래인전형이 의대를 논술로 30명을 모집하려고, 정확히 31명인데 30명 정도 논술로 모집하려고 했던 해가 있어요. 그때 30명을 논술로 모집하려고 했는데 논술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100대 1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3,000명이 시험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논술 전형으로 몇 명을 모집했냐면 27명을 모집했어요. 한 5년 전쯤에. 3명을 왜 모집 안 했을까요? 그때 대학 발표가 저희도 추정을 했지만 연대 미래 캠퍼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희한테 정보를 보내온 거예요. 3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논술로 3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최저 조건을 충족한 애가 약 60명이었다. 60명이었다. 그러면 30명 다 할 수 있는데 육해지원이잖아요. 얘네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등록을 최종 안 해갖고 27명밖에 모집을 못했다. 연대 미래 캠퍼스가 수능 최저가 되는 애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자료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애들이 10배수가 넘어버린 거예요. 10배수가.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최저만 될 수 있으면 논술로 거저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 실제 그런 애가 있었으니까. 근데 바로 그 얘기에 너무 신뢰성을 갖고 마구 몰려가다 보니까 반대 현상이 있었죠. 연대 원주 캠퍼스는 논술 떨어졌는데 연대 본교는 논술을 붙고 뭐 이런 사례까지 벌어진. 근데 고해 이제 한두 해가 딱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정상 패턴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경북대나 연대 미래인재 캠퍼스는 최저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이 정원의 3에서 5배수 정도로 추정합니다. 3에서 5배수 정도. 그러면 3에서 5배수 정도라는 얘기는요. 거의 최저 충족하면 합격권의 8, 90%는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들어가는 정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논술 전형에 대한 어떤 가장 그 팁 중에 하나는 제가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부산대가 논술을 모집을 안 하죠. 부산대가 치대 논술을 뺐어요. 그리고 나서 부산대가 의대 논술도 빼버렸어요. 부산대가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한 겁니다. 왜냐? 부산대는 의대 치대 논술 볼 때요. 제가 그랬어요. 최저만 맞추면 너 100%부터. 입시에서 100%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는데, 야, 지금까지의 통계상으로는 100% 붙었어. 그랬더니 제가 부산 지역에서 설명했는데, 부산에 이투스 247이라고 있는 데 가서 설명했는데, 한 놈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떨어진 애 있어요. 걔예요. 어떻게 딱 한 명 떨어진 적이 있는데, 딱 한 명이 떨어져 있거든요. 내가 아는 사례로는 한 명인데 걔더라고요. 미안하다. 한 명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100%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했습니다. 근데 부산대는 치대는 단 한 번도 최저 마치고 떨어진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을 없앴고 부산대 지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논술을 보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전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저는 공략을 한다라면 연대 미래, 경북대. 치대는 저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너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제가 경북대는 너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꼭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경북대의 치대나 수의대보다 오히려 의대 쓰는 게 더 낫다. 저는 그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논술 의대 의치안소 논술 보면 한양대는 수리논술, 인문논술. 그다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은 인문논술의 영향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도 울산대, 근데 요거는 달라요. 울산대 수리논술, 의학논술인데 울산대 의학논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준비. 근데 여기 인문논술은 그렇게 합격한 애들의 그 인문논술 상황을 보면 그렇게 격차가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치한수 논술은 수학으로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탐은 연세대는 의대는 안 보고 치대만 보잖아요. 근데 연세대는 물화생지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과마다 택할 수 있는 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연대 치대 같은 경우 화학이나 생명 중에서 하나 택해야 됩니다. 그 물리지휘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희대, 연대, 중앙대는 물화생 중에서, 그리고 건대, 아주대는, 건대 이제 수의대입니다. 아주대는 생명과학만. 그래 결과적으로 의학계열 논술을 할 논술하는 학생이라면 지구과학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구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공통으로 이렇게 보려면 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집에 없어갖고요. 요거는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의대 합격자 평균입니다. 대학 발표의 평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합격자들의 상위 30% 선 정도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제가 프린트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천대학교, 이거 해석을 좀 드릴게요. 가천대 합격자 학생부 숫자. 여기 이제 내신 전형이에요. 교과죠. 합격자 평균이 1.1로 발표했어요, 대학이. 네, 1.1로 발표했습니다. 1.1로 발표했어요. 커트라인은 아까 계산대라면 어느 정도요? 1.0에서 차이만큼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요, 제 계산법을 하면 여기서 요만큼 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간격이 너무 작을 경우는, 1하고의 간격이 너무 작을 때는 요 간격에 한 두세 배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지금 어디 갔지? 예를 들어 이런 학교들처럼 1과 1.3하고 간격이 이렇게 0.3 정도로 있으면 이거 그대로 더하지 마시고요. 0.3 정도요. 요 차이 0.3에 한 반 정도만 플러스 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확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 교과 전형일 때 상위권 대학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 땐 1.3 전후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 거기다 선호도가 좀 더 내려가면은 교과 전형일 때 1.56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 근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죠. 여기 보세요. 가천대 가천의회 전형 합격자 평균이 2.2예요. 그럼 이렇게 발표한 경우는 특목고 애들. 그러니까 4등급 대까지도 합격사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 내신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 이거 보고 나서 하면 안 되죠. 실제 일반고 합격자들의 합격 사례가 거의 없는 입장이고, 지금 이 가톨릭 간동대학교 지금 이게 1.03이거든요. 1.03. 합격자 평균 1.03입니다. 합격자 커트라인 보더라도 1.2를 넘지 않습니다. 가톨릭 간동대 유독이 높게 나와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한에서 안정권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동국대 교과전형 합격자 평균, 동국대 교과전형 내신 전형입니다, 그죠? 합격자 내신인데 합격자 평균이 2.3이에요. 여기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미달 사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미달 사태라고. 부산대 보겠습니다. 부산대 합격자 평균 1.2 정도. 1.2. 부산대 작년에 그 인터넷상으로 나온 거 보시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매년 부산대는 2등급 전후 정도에서 끊어집니다. 2등급 전후에서. 그래서 요 사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 지역균형 합격자 평균이 1.4. 근데 지역균형은 특목고 애들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그죠? 그럼 서울대 지역균형 합격자 내신 평균이 1.4. 작년, 재작년 1.5, 1.6으로 발표했거든요. 1.5, 1.5, 그러니까 1.5 전후 정도로 매년 발표합니다. 서울대, 의대 직윤 학생들 내신요 평균이 1.5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종합전형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내신 1.0과 내신 2.0은 똑같다고 본다. 똑같다고 본다. 그러니까 1.0이나 2.0이나 내신에서는 차이를 안 두는 겁니다. 서울대는 정확히 지켜나갑니다. 근데 일반 전형일 때 합격자 평균이 1.96. 예, 일반고 애들은 1.5 전후 정도인데 특목고 애들 때문에 특목 때문에 3등급까지 갑니다. 3등급 때까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주 에이스 전형 합격자 평균 2.5. 제가 아까 특목고 애들 유독이 합격 사례가 많다고 했던 학교 중에 하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대학들의 발표자를 쭉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보시면은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합격자 평균 1.6 정도.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아까 제가 이대 질문하셨을 때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던 걸 뭐냐면, 이대가 합격자들의 평균이 가천대나 경희대나 이런 데처럼 아주대 이쪽처럼 여기까지 쭉 늘어졌었거든요. 최근에는 1.6 정도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도 2등급대가 아니면 3등급 넘어 합격자가 안 나오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3등급 넘은 학생들 중에 합격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신국제고 학생들이 3.5 전후 정도 되면은 합격 사례가 한두 명씩 나왔었거든요. 이대가.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3등급 넘은 애가 떨어졌어요. 3등급 초반대가 2명이나 다. 그래서 그 보면은 좀 변화가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중앙대 다빈치 인재, 탐구 인재. 근데 이거 좀 제가 아까 탐구형 인재하고 다빈치 인재 일반고하고 특목고 합격 사례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평균은 좀 다르죠. 둘 다 1.78 정도.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 사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목고하고 일반고 특목고가 2대1, 1대2.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평균은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대. 예, 치대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치대 경북대학교 종합전형이 유독이 내신이 낮다는 얘기는 경북대는 종합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교과보다 비교과 위주로 보고 있다. 교과 위주.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반고 학생들은 합격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과 위주로 본다면. 아까 제가 가천대 해석했던 것처럼 보면. 근데 그거보다 대구는 평준화 지역이거든요. 평준화 지역인데 대구가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단이에요. 서울대에 대한 합격자 숫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의대가 몇 명이냐예요. 그리고 평준화 지역인데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우수한 애들이 일부 학교에 다 몰려요. 다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 내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좀 낮고,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들, 과고 학생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신의 형성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대 치대입니다. 치대 직윤 합격자 평균이 의대보다 높죠. 애들이 겁먹어갖고 의대보다는 치대로 쓰는.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입장이고요. 일반 전형은. 그리고 연세대도 연세대의 이 패턴은 서울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면접형은 서울대 직윤 패턴, 일반형 패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전북대 조선대 전북대 교과전형 합격자 평균 1.7, 조선대 합격자 평균 1.67. 합격자 평균입니다. 내신 전형에. 내신의 평균이 높으니까 최저 때문에 2등급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의대 합격자 점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는 특목고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가천대는 그래프 안 그린 거 아닙니다.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 잘 보면은 약간 진하죠. 예. 그냥 1.0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비슷한 정도로 패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 참사랑 인재 전형은 2.8인데 이거 애매모합니다. 교과전 평균이 1.6이니까 쭉 내려가는 거고 3년전 쭉 이거는 특목고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입장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장으로 교과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상지대 그리고 세명대 원광대. 이 원광대가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우석대도 참 그래프 그린 겁니다. 1.0. 그리고 요 수의대 지금 보면은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 아까 제가 서울대 직윤 의대 치대 1등급 중반 1등급 초반인데 1.1로 끊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추천 전형 1.6이 평균 1.6이에요. 제가 아까 그 얘기 들었었잖아요. 수의대 얘기할 때는 서울대 수의대보다 지역균형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고. 지역균형 1.3, 1.1. 예. 서울대 일반전형에 빠졌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수의대 지방대. 그래서 수의대도 편차가 좀 심합니다. 진짜 심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1등급 초반대부터 있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했을 때 한의대, 수의대가 합격자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일부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만 확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 조심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시 결과인데요. 제가 추가 합격 마지막에 확인된 합격자의 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요 밑에가 대학별 환산 점수이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에 제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 이투스 기준의 상위 누적으로 그 순서를 좀 이렇게 칸을 좀 쳐봤습니다. 나군의 연세대가 가군의 서울대보다 점수가 더 높아요. 여기 뭐 우리 기준으로 하면 상위 누적 예? 예, 가탐2예요. 0.06, 0.09. 투과목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원. 그래서 지금 서울대 여기 이제 재작년에 서울대 붙은 놈이 걔가 서울대는 최초 합을 했어요. 연대는 의대 추가 합격했어요. 추가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수학 한 문제 틀렸거든요. 수학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았는데 탐구에서 선택한 과목에 만점을 맞았는데 100분위가 99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하나 틀리고 탐구 100분위가 199인한테 밀려갖고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대는 최초에서 떨어지긴 하나요. 실제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가 거의 0.13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선호도상으로 보면은 서울대가 제일 선호도 높은 건 당연하고요. 근데 투과목 때문에 그런 거고, 연대 가톨릭대가 이제 거의 애들 선택사항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성대, 가천대, 고려대, 울산대 가면 툭 떨어졌죠. 이거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성대하고 울산대하고 애들이 저울질해요. 연대하고 가톨릭대하고 저울질해요. 선호도는 여기가 좀 높아요. 저울질해요.
그래서 해마다 요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3년 전에는 가톨릭대가 연대보다 좀 높았어요. 애들이 이거 저울질 하다가 일로 다 몰려버린 거예요. 여기 쓴 애들이. 여기 쓴 애들이 일로 다 몰려버리는 바람에 이게 쭉 빠져버려갖고 이게 더 높아진 상황. 그 다음에 성대하고 울산대는 저울질을 하다가 작년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 하다가 일로 몰려가갖고 여기가 컷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최근 경향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거를 저울질하고 그냥 남아있는 놈하고 일부만 일로 가고 여긴 블랭크가 생긴 거죠. 이런 패턴으로 항상 갑니다. 그리고 가군에는 아주대, 경희대, 중앙대인데 작년에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계속 눈치 보다가 경희대로 여기 애들이 다 경희대로 쓰면 경희대가 여기 서울대 바로 밑으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몇 년간을 계속 경희대가 너무 높으니까 애들이 아주대로 피해가고 이런 현상이 되고 중대는 피해갑니다. 계속 피해가요. 근데 내년에는 판도가 달라지겠죠. 내년에는. 왜냐면 서울대가 다시 나로 가요. 그럼 얘네들이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주대, 경희대, 중앙대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연고대는 100% 갑니다. 연고대, 성대, 연대, 성대, 고대는 100% 갈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울산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아주대는 지금 서울대가 일로 가는 순간에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아주대는 또 다시 예전처럼 다구는 또 도망가지 않을까. 아주대 문이 왔길래 전 그랬어요. 다군에서 간 거 서울대 때문에 간 건지 이해하는데 서울대가 옮기면 그랬더니 현실화 됐어요. 또 옮기겠어 그랬는데 내가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서울대 한 번 옮겼는데 서울대가 자존심이지 또 옮겨? 서울대는 자존심이 아니에요. 여기 있을 때 일로 간 것이 우리가 가나다군 중에서 우리 학교 제일 좋은데 우리 학교 가나다군 중에 두 번째야 그래갖고 있는 밥 먹다가 얘기 나와서 옮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이 알지 몰라도 그냥 옮긴 거예요. 근데 뭔 생각인지 아니 나분이 날 것 같아. 그래 다시 옮겨가요 또. 그럼 여기 쭉 연세 변동이 내년에는 또 변화가 생길 텐데 올해는 지금 보면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다군은 어쩔 수 없어요. 가나군 쓰고 나서 옮겨 타는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이 패턴 갈 거고요. 서울 치대는 서울대 치대가 많이 이제 의대 메이저 의대 다음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 라인이고 연세대 치대는 그 중위권 그러니까 의대 중에서 중위권 의대 바로 다음 라인 정도로 연대 치대가 잡힐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잡아 나가면 되고 지금 의대 중에서 이제 항상 이쪽 라인이 갓돌리 간동대, 원광대, 영남대, 연대 미래는 작년에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항상 작년 이전까지 한 5년 이상 동안은 연대 미래가 여기 위치였거든요. 요 위치. 그러니까 지방 3령 바로 다음. 근데 상당히 좀 작년에 좀 변동상이 있었고. 그리고 경상대, 건양대, 조선대, 동아대. 작년에 엄청나게 펑크가 났던 게 아주 전북대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고요. 다군에 여기 제주대하고 동대 경력 항상 이 패턴으로 갑니다. 그리고 치대에서 단대 치대가 지금 최근에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대 의대도 그렇고 단대 치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세종시 효과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한의대는 제가 특별하게 이 점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한의대는 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어려운 입장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문과하고 이과를 같이 선발할 때 문이과 점수를 어떻게 이제 환산하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한의대는 요것을 참고로 선호도라고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희대 가천대가 선호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한의대는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의 지원 성향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입시에서 비교과에 대한 영향이 3학 1학기 영향이 이제 없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수시 요강은 7월 중순에 새롭게 다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수능 최저 조건의 변화를 갖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최저 조건이 내려간다고 해서 제 예상은 합격 커트라인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이렇게 약간의 등락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작년의 입시 결과를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올해도 그렇고 매년 하는 얘기 중에 교과 전형, 수시에서 교과 전형은 일괄 전형으로 최저 충족으로 적극 공략하는 게 좋겠다. 교과 전형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종합 전형은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올해 제가 새롭게 의학계 설명에서 새롭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합 전형도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거라면 최저에 있는 좀 올해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지금 비교과의 영향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에 대학 발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궁극적으로 이 수시 전형에서 상위권을 의학결뿐만 아니라 상위권을 얘기한다는 거는 수능입니다. 수능. 근데 이 수능 학습 상황이 환경이 지금 원활치가 않았잖아요. 승부수는 어디냐면 이번 여름방학이에요. 지금 6월 중순입니다. 여름방학 한 달 정도 보통 학교마다 4주 내지 이 정도로 가잖아요. 짧은 학교는 3주, 많은 학교는 5주 정도, 4주 전후 정도인데 요 기간에 몰입하는 수업이 학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저 조건을 못 맞히는 것에 과목 중에 보면은 이게 다른 과목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수학.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면 1등급 맞는데 맞으려면 난이도에 왔다 갔다는 있어도 최근 한 2015학년도부터 6년 동안을 보면은 15학년도 15, 16, 17, 18, 19, 20, 6년 동안 작년까지 수능 경향을 보면은 그 1등급 커트라인이 92잖아요. 92. 두 문제는 틀려도 1등급은 나오는 거잖아요. 아예 나는 두 문제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두 문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28문제를 풀겠다. 그 2년 전인가 국어가 아주 어려웠을 때 그 학생이 여기 저희 반이었는데 국어만 두 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은 애가 있어요. 다 맞은 애가 있어요. 수치도 납치당하긴 했지만. 근데 그 학생은 수학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 30번은 지워버려. 하면 지워. 29문제를 다 풀고 검산을 2번을 했는데도 30분이 남으면은 그때 30번 풀고 30번은 지워. 걔는 30번을 단 한 번도 푼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 때 수업하면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3번 안 풀었어요. 수능 때 수학 30번 지워놓고 29문제 검산을 3번 했는데 난 15분 남더래요. 고민했대요. 30번을 할까 말까. 근데 어차피 30번 공부 안 했는데 하고 찍었어요. 근데 맞았어요. 주관식으로. 맞았어요. 그건 운이지만 걔가 96을 맞았어도 96, 원점수 96을 맞았어도 그 시험에서는 100분위가 99가 나와요. 그 해에 30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다 맞은 애 100분위가 100이면 걔는 100분위가 99예요. 표준점수 차이가 2점 차이 나나 그래요. 근데 걔는 목표가 29문제였다. 1등급을 내가 목표로 한다면 난 2문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학습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거 적기 때문에 그걸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방학 때 반드시 집중해서 해야 될 과목 중에 하나는 무슨 과목일까요? 영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수능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최저 조건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게 해줘야 돼요. 영어는 안정적으로 1등급 여름방학 딱 해서 난 1등급 절대 1등급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국어나 탐구에 대한 시간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전략도 현실적으로 잡아나갔을 때 최저 등급의 성과가 나옵니다.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1등급 3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뭘 빼냐면 수학을 빼버립니다. 그런 애들은 최저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어느 하나를 빼고 나서 내가 나머지로만 맞힌다. 예, 맞히는 학생들 사례를 거의 못 봤습니다. 인지 구조가 그렇대요. 내가 국수영탐 25%씩을 갖다가 25 해갖고 100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내가 수학이 약해서 수학을 뺐어요. 25를 빼잖아요. 그럼 그 25가 다른 과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뇌는 다른 과목의 4분의 1씩을 줄여서 한대요. 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집중해서 수업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